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LID 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K리그 2023년 겨울 이적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는 2월 5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기준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업로드가 좀 늦게 되면은 이 나온 내용이랑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어떤 걸 할 거냐면은 K리그 현재 공식 오피셜도 났고 영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입한 선수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간단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루머들이 몇 개 있어요. 한번 그래서 루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 오피셜은 나무위키의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나무위키를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위키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작년 K리그 1 순위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난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야니치랑 그리고 루빅손 둘 다 이제 한마르비에서 넘어왔는데요. 스웨덴 국가대표로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선수가 울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에사카 아타로 선수죠. 원래는 뭐 아마노준 선수를 완전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노준 선수가 전북으로 가게 되면서 대체 자원으로 우라레지 뛰었던 에사카 아타로 선수가 FA를 통해서 울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큰 영입이라면은 주민규 선수겠네요. 주민규 선수가 이제 FA로 제주에서 다시 이제 친정팀인가요?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죠. 예전에도 주니오 선수랑 뛸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백업 선수로 주민기 선수가 뛰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K리그 1 2연속 득점왕을 하고 있고 2연속이 아니구나. 저번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조규성 선수가 득점왕을 했지만 득점이 똑같았는데 출장수에서 이제 주민기 선수가 많아가지고 안타깝게 2위를 했는데요. 거의 근데 사실상 2연속 득점왕이죠. 그만큼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번 그 K리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1년과 다르게 21년에는 주민기 선수가 골은 잘 넣었는데 이렇게 흔히 말해서 벤투 감독님이 지금 뭐 월드 이제 우리나라 감독직을 이제 내려놓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표팀 감독이었죠. 벤투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사실 뭐 원하는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 전까지 주민기 선수가 골만 잘 넣는 선수였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료랑 연기해주는 플레이 내려와서 이 선수 연기해주는 플레이 벤투 감독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주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허이저 선수도 사실 황의조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민기 선수 얘기가 작년에 아주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울산에 합류하게 됐고요. 오피셜을 또 이렇게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오피셜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전북인데요. 전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좀 나이 많은 노장 선수들을 이제 버리고 대신에 어린 선수들로 좀 세대 교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김건웅 선수랑 오재혁 선수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었던 지금 분데스리가에 뛰고 있는 이동준 선수 사실 헤르타로 울산에서 이제 헤르타로 이적을 했는데 이렇다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적응에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죠. 사실 바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이동준 선수가 메워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민기 선수, 네, 송봉 선수가 이제 J리그 쇼난으로 떠나게 되면서 대체 자원으로 안양의 전민기 선수, 작년 K리그2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쳐줬죠. 팀의 승격에 공헌할 뻔했지만 안양이 안타깝게 수원이 이기지 못하면서 승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민기 선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수빈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이수빈 선수가 임대 시절 이후로 전북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아만준 선수가 임대로 전북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팔 선수죠. 네, 하팔 선수가 이제 중국 슈퍼리그 J리그를 두루 경험했던 아시아 리그에서 능통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전북 현대는 하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태욱 선수, 네, 정태욱 선수도 뭐 비슷한 일환이죠. 사실 대구가 정태욱 선수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적료가 엄청나더라고요. K리그에서는 사실 10억이 넘는 이적료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정태욱 선수가 이적료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가치 있는 선수다라고 판단한 거죠. 전북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뭐 이게 선수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제 로베르토 디 마테오 이제 전 첼시 감독님이죠. 기술 고문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피셜은 안 났지만 안드레 선수도 예전에 K리그2 대전에서 뛰었던 임대로 뛰었던 안드레 선수도 완전 영입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뭐 소속팀에서 지금 떠났다는 뭐 소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확정이죠. 오피셜만 안 난 거일 뿐 네, 전북 입단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이랜드에 뛰고 있었던 김인성 선수를 합류를 시켰고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울산에서 뛰었던 선수죠. 또 이제 울산의 아챔 우승에 또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백성동 선수,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눈에 띈 이름들이고요.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이제 작년에 대구에서 임대로 활약한 제카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네,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종훈 선수를 또 데려왔네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일단 그리고 재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김기동 감독님이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사실 크죠. 진짜 포항은 감독님이 전략이 날 정도로 김민호 감독님을 잡는 게 중요했었는데 2025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제 포항의 감독으로 뛰게 됐고요. 그리고 완델슨 선수랑 뭐 신광훈, 김승대, 뭐 그랜트 등등등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추측 선수들을 네, 잘 잡아놨습니다. 네. 네,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의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인천으로 이적하게 됐네요. 자, 바로 인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네. 신진호 선수 얘기했더니 바로 인천 얘기가 됐는데 일단 신진호 선수가 포항에서 인천으로 합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은포쿠 선수인데 사실 은포쿠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 작년 K리그1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피셜이 날 만큼 네, 아주 오랜 기간 공들였던 선수고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르소 선수, 네, 제르소 선수도 FA를 통해서 네, 인천에 또 합류하게 됐고 작년에 워낙 제주에서 보였던 모습이 엄청났기 때문에 네, 사실 인천이 제르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천성훈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재계약이란 게 사실 영입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재계약이. 그래서 주축 선수들을 다 이렇게 재계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주 유나이티드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유리 조나탄 선수, 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 조나탄 선수를 이제 현연방 자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이기혁 선수 트레이드를 통해서 윤빛가람과 1대1 트레이드, 이게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김근배 선수가 이제 김포에서 이제 제주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광주에서 이번에 제주로 넘어왔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FC 같은 경우는 유인수 선수도 베테랑 선수죠. 작년에 이제 강원에서 이제 조화를 펼쳐주고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의 이제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프 선수, 오랜만에 또 다시 K리그로 복귀하게 됐고요. 작년 임대로 데려왔던 갈레고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실 재계약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재계약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거고요. 다음 수원FC인데요.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이기혁 선수랑 윤빛가람 선수랑 트레이드로 윤빛가람 선수가 수원FC로 넘어오게 됐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 윤빛가람 선수가 제주를 되게 많이 왔는데 제주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제주가 친정팀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제주를 통해서 K리그 복귀했는데 제주에서 활약은 안타깝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윤빛가람 선수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트레이드가 됐네요. 그리고 노동건 선수가 수원에서 수원 FC로 넘어오게 됐고요. 또 이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오인표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울산에서. 박방현 선수를 FA로 대구에서 데려왔네요. 자, 그리고 대구 FC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이제 불이라마고 경기였죠. 그 플레이오프에서 큰 부상으로 FA로 풀렸던 에드가 선수를 다시 또 FA를 통해서 대구로 들어오게 됐고요. 나이가 이제 36살인 만큼 이제 슬슬 이제 선수 생활 이제 끝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을 또 대구에서 놀람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세라토 선수, 이 선수도 전부 지금 뒤에 말한 이 발레르스 선수도 전부 브라질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커터가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5 플러스 1인데 지금 유일하게 5 플러스 1을 채운 팀이 지금 대구밖에 없어요. 현재 2월 5일 기준으로. 근데 지금 외국인 자원이 뭐 스즈키 키타를 제외한다면은 전부 지금 브라질 선수예요. 그래서 대구가 브라질 선수를 지금 잘 써먹고 있어요.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구라는 팀 컬러 자체가 사실 브라질 선수들을 많이 좀 기용하려는 그런 팀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FC 서울인데요. FC 서울은 일단 포항에서 임상혁 선수를 FA로 데려가게 됐고, 그리고 또 이시영 박수일 선수 성남에서, 그리고 권양규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호삼 선수인데요. 호삼 아이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스웨덴 국가대표 뛰었던 선수인데 시리아랑 이중 국적이어가지고 그 피파 규정에 따라서 친선 경기의 경우에는 A 매치 뛰더라도 다른 이제 국가 A 매치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리아 국가대표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를 일단 데려왔다는 얘기고요. 줄곧 스웨덴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윌리안 선수, 사실 이제 불화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 임대로 대전에서 서울로 합류하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황희우 선수가 확정적이라고 떠 있는데요. 일단 공식 오피셜이 뭐 황희우 선수가 임대가 확정된 게 아니라 거의 사실상 정황상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거의 구분능선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인데 김경준 선수, 그리고 또 아코스티 선수. 이 두 선수 다 저번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던 FC 안양에 있었던 선수들이고요. 워낙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또 영입한 거고. 그리고 바사니 선수, 네, 알바니아 국적의 선수예요. 임대로 데려왔고요. 사실 수원의 가장 큰 영입은 김보경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북에서 김보경 선수를 완전 영입으로, 네, 임대가 아니라 완전 영입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단독 기사가 났는데, 네, 성남의 뮬리치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한다. 네, 그런 얘기가 현재까지는 돌고 있습니다. 아직 일단 수원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영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서 올해도 아무래도 그 메탄소년단이라고 하죠. 네, 또 메탄소년단 오영규 선수가 그 메탄소년단 소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올림픽 이제 예비 명단에 승선도 하고 셀틱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메탄소년단을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FC 같은 경우는 신창무 선수, 그리고 아산이, 토마스, 그리고 티모 선수, 네, 이렇게 영입을 했고요. 자, 대전 하나 시티즌 같은 경우는 작년 K리그2 득점왕 유강현 선수, 그리고 이제 오지석 선수를 트레이드로, 네, 고난리 선수랑 트레이드로 네,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김현우 선수, 그리고 주세성 선수를 FA로 네, 작년엔 임대로 뛰었죠. 네, 주기성 선수를 완전히 데려왔고 티아고 선수를 경남에서 네,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K리그2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김천상무 뭐 이번에 감독님이 바뀌었죠. 김태환에서 이제 김태환 감독님이 물러나고 네, 성함수 지금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안양 같은 경우는 영입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경남 FC 같은 경우는 네,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천 FC도 네, 이렇게 네. 충남 아산도 네, 두arte 선수가 이번에 안산에서 아산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 네, 강정무 선수도 눈에 띄게 보이고요.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이름은 아무래도 응우현 반또한 선수인데 호황아인 잘라이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FA를 통해서 서울 이랜드 이제 꽁푸엉 다음으로 오랜만에 또 베트남 선수가 K리그 무대를 밟게 됐고 서울 이랜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김포FC인데요. 김포FC도 이렇게 또 합류이 됐고요. 안산 그리너스도 이렇게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네요. 네, 뭐 1부 리그에서 교체해서 자원으로 뛰었던 선수나 아니면 작년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적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안산에서 FA로 풀려서 전남 드래곤즈로 아스나이 선수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나이 선수가 사실 뭐 전남은 거의 주전급으로 보고 사실 영입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사실 전남이 지금 오른쪽 풀백이 지금 상당히 지금 뎁스가 얇아가지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천안시티 FC 이렇게 하게 됐고 부민 히에우 선수랑 응우엔 까만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임대를 통해서 천안시티에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청주FC 같은 경우는 이제 코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말레이시아 국가대표 선수예요. FA를 통해서 충북 청주F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걸 살펴보는 게 주가 아니라 주는 이거예요. 지금 루머가 있는데 오늘은 황의조 선수랑 모우사 선수 얘기를 가볍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의조 선수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대로 FC 서울 임대 영입이 거의 사실상 확정지었다. 네, 2월 3일날 단독 기사로 이르면 이번 주말 쪽에 합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오피션은 안 났지만 근래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황인주 선수가 월드컵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소속팀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임대에 합류했죠. 네, 올림피아코스 내에서도 사실 황인범 선수는 계속 주전으로 뛰었는데 황인주 선수는 뭐 명단 제외라든지 뭐 2군 팀으로 강등됐다. 네, 그런 얘기까지 돌면서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황인주 선수 입장에서는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파기하고 다른 팀으로 또 임대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그 경기력을 올려야 됐던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련 규정이 한 시즌 내에 3개의 팀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보르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제 이적을 했고 거기서 올림피아코스로 이제 재임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2개의 팀에 참여한 거예요. 한 시즌에. 그래서 만약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파기하고 다른 곳에 임대를 간다면은 한 시즌 내에 3개의 팀에 참여하게 된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규칙상.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건 추측이긴 한데 아마도 너무 이렇게 팀을 막 이적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규정을 단 것 같고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 게 춘추제 리그에서 추춘제 리그라 또는 반대로 이렇게 교차로는 영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서로 이제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황의조 선수가 뭐 사실 올림피아 코스랑 임대 파기가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게 됐는데 사실 노팅엄에서도 지금 황의조 선수가 합류해가지고 뛸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또 노팅엄은 지금 영입을 지금 엄청 지르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아이유 선수 또 우리가 본선에서 만났던 가나의 아이유 선수도 노팅엄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임대를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황희 선수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대륙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유럽으로 계속 도전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폼을 올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다른 대륙으로 임대에 가가지고 그 대륙에서 그 리그에서 이제 주전으로 뛰고 싶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춘추제 리그인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나 K리그, J리그가 링크가 떴고 그 팀들이 이제 FC 서울, 뭐 빗셀고베, 시카고 파이어 FC, MLS 팀이에요. 미네소타 등등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처음에는 사실 FC 서울이 부인했어요. 관심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협상이 초기 단계여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는 일단 의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FC 서울이 임대 합류가 유력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LS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커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메이저리그 사커 같은 경우는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황윤 선수랑 이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임대로 FC 서울에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6개월 동안 또 서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줘가지고 이제 또 다른 팀으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하게 되는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FC 서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황인범 선수가 또 FC 서울에
임대로 떠나면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경쟁이 밀려서 합류하게 되는 거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룰 때문에 이제 임대로 합류하게 된 거라 경우는 다르지만 둘 다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임대로 뛰었기 때문에 황인 선수가 또 뛰게 된다면은 황인범 선수가 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모우사 선수인데요. 인천 영입 일단 현재는 교착 상태예요. 왜 교착 상태냐? 이건 사실 루머인데 확실한 건 아닌데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요. 본인은 인천에 돌아오고 싶으나 구단주가 이제 이적료 회수를 위해서 그냥 무료로 풀어주는 건 안 된다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다. 현재 그게 현재 상황이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연봉 차이가 저는 인천이 그래도 많이 보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고베에서 받는 돈이랑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베에서 받는 게 사실 고액 연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일단 굳이 돈을 덜 받는 팀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무은하 선수는 이제 다시 K리그로 돌아오고 싶고, 단순히 K리그로만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니라 인천이란 팀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사실 인천을 복귀하고 싶다. 사실 대단한 거죠. 물론 작년에 워낙 비셀곱에서 계속 출전의 기회를 못 받았고, 올해라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일단 감독 구상에는 모사 선수가 완전히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감독은 현재 지금 비셀곱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사 선수가 뭐 팀을 나가든 안 나가든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구단주가 지금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얼마 정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착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모사 선수가 인천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데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왜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구단주 반대 때문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관 선수가 처음에는 원래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알려졌는데 이제 직접 무관 선수를 이제 인천에 찾아가면서 또 무관 선수를 설득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무관 선수가 설득을 당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인천에 대한 이제 애정을 보여주게 되면서 인천 복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다. 이제 구단주까지 뭐 모우사 선수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교착 상태다 보여주고요. 그럼 인천은 모우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최전방 자원을 보완하냐? 현재 언급한 바로는 모우사 선수가 합류하지 못하면은 지금 현재 스쿼드대로 그대로 운영할 거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확률이 반반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굳이 말하면은 좀 구단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무가 선수도 뭐 본인이 뛸 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워낙 지금 국가대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본인이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완전 이적이라든지 뭐 임대라든지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겨울 이적 시장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번 대충 이렇다 틀만 정리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023년 또 K리그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